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미콘 운전하는 차차라고 합니다. 자, 오늘 8시 8분 10월 21일입니다 자, 오늘의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차도 많이 막히고 현장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총 예상은 6회전을 목표하고 있어요. 총 예상 물량 봤는데 6회전 플러스 알파 2니까 6회전에서 8회전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운임비가 1회전당 64,500원 정도 합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그 편차가 뭐 크지는 않아요. 많아야 뭐 100원에서 500원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 매우 좋아요. 자, 오늘 일 안전하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양주 신도시에 있는 덕정동 현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도 굉장히 많이 지어진 현장 중에 하나인데, 저희 회사에서 거리가 한 3km에서 4km 사이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레미콘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7년 정도, 7년차 되는 것 같아요. 이제 7년차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우선 제가 요거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제가 S전자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휴식기를 갖는 중에 그만두고 저희 가족분의 권유로 잠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대타를 뛰려고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대타를 뛰었나?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저랑 적성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일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배송 업무다 보니까 고객과의 마찰 이런 것도 없고, 안전하게 지정된 위치에만 그냥 배송만 하면 되는 거라, 참 일이 좀 어렵진 않구나. 대신에 이제 큰 차를 몰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겪는 어떤 노하우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하나씩 저한테 쌓여가는 어떤 노하우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 이제 그만둬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잠시 알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도중에 회사에서 직영으로 자차 기사를 뽑더라고요. 내 차가 아닌 회사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기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원해가지고 어차피 3개월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반 삼아서, 그때 당시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원래는 안 되지만 좀 안전하게 또 운전하겠다는 어떤 각오와 포부를 좀 비춰준과 동시에 열심히 했죠. 그래서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자차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게 괜찮은 거예요. 느낌도 좋고 거리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서 제 차를 계약해서 시작하게 됐죠. 벌써 이제 5년 됐네. 제 차 뽑은 지 5년 차 다가옵니다. 5년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화물차나 특장차, 레미콘 이런 것들은 한 3년 AS 기간 동안에는 잘 안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도래해서 초과되면 어느 차든 마찬가지로 외제차든 국산차든 뭐 관계없이 그때부터는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소모성 부품 교체할 시기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노후되니까 고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되니까
부품들을 교환하는 주기가 이제 다가오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산다 한들 고장이 안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모성 부품,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움직이는 마모성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지출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부는 아니에요. 보통 한 달에 평균 600만원 이상 제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이제 할부금 내고 뭐 수리비 내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딱 만지는 그런 운영하는 금액은 뭐 체감적으로 와 많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직장생활 하는 정도다라고 좀 표현하기 딱 알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터치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그거는 좀 장점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레미콘을 하면서 7년간 가장 많이 벌었던 수익이 있었던 달은 작년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실수령액이 980만원이었던가 그래요. 그게 진짜 제 레미콘 역사상 최대 금액이거든요. 당시에는 현장이 너무 많았고 정말 진짜 하루에도 밥 먹을 시간조차 좀 힘들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매달 있을 수는 없고요. 진짜 몇 년에 한 번 꼴로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막 저희가 보통 4시 40분 넘어서 출하하면 줄이 쭈르륵 서거든요. 그때 마지막 차에 딱 걸리잖아요. 앞쪽에 한 2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으로 봤을 때 실제 출하 시간이 4시 40분 50분 이때 딱 걸려가지고 나가잖아요. 공장에 들어오면은 집에 가면 한 8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2시간 근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제가 있어요. 저희가 8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무조건 마감이거든요. 5시 이후에 나가지를 못해요. 규율로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억은 980만원 실수령액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하면서 가장 적게 벌었던 달은요, 7년간 일하면서 재작년 겨울, 그때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쯤에 1월이었나 2월이었나 그때 일이 정말 없었어요. 보통 이제 혹한기 들어가면 영하 날씨잖아요. 양생이 안 되니까 콘크리트 작업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일주일 일했나? 일주일 못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일이 있는 날은 엄청 많고 없는 날은 아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분명하게 나눠졌어요. 날이 좀 풀린다 싶으면 한꺼번에 일이 몰리고, 날이 춥다 싶으면은 일이 아예 없고, 이렇게 둘쭉날쭉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레미콘이 업무 자체가 계절을 좀 많이 좀 타는 직업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하면서 가장 적게 벌었던 달은 150만원 가져갔던 달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1년으로 쭉 따지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출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달은 좀 많고 이달은 적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를 평균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 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써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 평균을 낸 다음에 부가세까지 같이 입금되거든요. 부가세는 따로 별도로 통장에다가 킵해 놓고 나머지 급여 가지고 이제 12개월을 사는 거예요. 나눠 가지고 1년, 저희가 이제 한 달간 지출하는 가정의 비용이 있잖아요. 생활 비용. 그런 것들을 쭉 따져봤을 때 모자란 거, 남는 거,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한 통장에 그냥 쭉 몰아놓고, 남으면 다른 통장에 킵, 모자라면 그 통장에서 다시 원 통장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1년간의 생활비를 쭉쭉쭉
맞춰 놓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대략 한 500만원 후반에서 600만원 정도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1년간 총 매출과 생활비를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작년에는 제가 용역으로 활동했죠. 바깥에서 용차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이 더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용차와 마당차의 차이점은 그거죠. 겨울에 용차가 아예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물량이 적어서 안 부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할 일은 그래도 하루에 나가면은 한 개, 두 개씩은 그래도 꼬박꼬박 있거든요. 그게 누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마당차가 조금 약간 우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좀 용차는 편하죠. 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출근도 정해진 시간에 9시, 8시, 9시 사이에 그냥 출근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프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일을 하다가 조금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일이 생기면 회사 얘기가 그냥 가도 됩니다.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마당차는 또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꾸준하게 회사의 임무를 적정하게 오늘 물량에 맞춰가지고 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회사를 다니는 그런 느낌 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수고용이거든요. 특수고용. 사업자를 보유한 형태의 특수근로자 해서 특수고용이에요. 고용보험도 특수고용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긴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도급 계약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연 단위로 재계약하고 계속 이런 거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한번 계약을 하면 대략 한 뭐 2년, 3년 이 단위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물가 상승률 가치가 수시로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제 운반비에 반영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레미콘을 운행하려면 특수면허가 필요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면허를 취득한 자,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나 운전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제2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뭐 이렇게 이민 오신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돈만 있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발행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에 제한 없이. 그렇게 따지면은 직업은 좀 자유로워요. 하지만 이 직업을 들어오려면 약간 좀 어려운 게 있죠. 이걸 배워야 되는데 뭐 도통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거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직업군이 굉장히 약간 진입 장벽이 두껍고 인맥이 살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인이 있어야지 진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맨땅에 하시려면 사실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회사도 본인이 알아봐야 되고 처음에는 내가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회사 차로 운영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비경력자이기 때문에 채용을 잘 안 해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경력자 채용하는 회사도 일부 있습니다. 딱 한 군데 S회사에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구인 구직 광고 사이트나 이런 데에 올라와요. 각 지역별로. 보통 이제 서부권이 가장 많거든요. 지원하는 그 시스템의 회사 모집 현황이.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사실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일일 체험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일일 체험이 뭐냐면 구독자분들 한 명을 초빙해 가지고 이거에 진짜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의지가 뚜렷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점해서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 그다음 저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좀 있었어요. 이 일이 굉장히 좀 단순한 모순이 있거든요. 한 군데 현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지역을 계속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장점이 골목, 신호체계, 지역, 동, 읍, 면, 리 이런 데를 전부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새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읍면리 이런 데도 가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단연간 축적되잖아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동네 지역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쿠팡 배송 업무 있죠, 그게 이제 겨울철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가도 좀 좋아가지고 제가 겨울철 비수기 때 150만원 벌었을 때 있죠, 이때 쿠팡을 한번 1기에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동네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게 쿠팡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그런 투잡을 좀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게 좋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젊은 층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사실 이 하나의 직군도 하기가 좀 벅차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시작해서 비수기에 좀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싶으면 뭐 그런 번외 투잡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투잡 조건이 있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출퇴근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 투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투잡은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뭐 12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물량이 많아요. 근데 현장이 바로 앞이야. 1km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5개를 하는데 오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3시간이면 끝. 그 점심 먹고 퇴근,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시간이 빡빡할 때도 있는 직군이 바로 레미콘 직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저녁에 비수기 때 대리운전 업무 쿠팡이 약간 시들시들할 때가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시작했을 때 건당 2,000원, 심야에는 4,000원까지 막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나갔다 오면은 막 10몇만 원씩 벌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많이 벌었던 날은 제가 그때 쿠팡 했을 때 당시에, 이거는 아마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1시즌에 그때 새벽 배송이 하나에 4,000원인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간 배송이 2,000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게 프로모션 걸려가지고. 그리고 명절이나 이때 끼면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 갔던 기억이 제가 나는 것 같은데, 대신에 물량을 많이 주지도 않고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 쿠팡 자체적으로 배송했던 그런 그 물건들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건 뭐 제가 뭐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겨 들으세요. 한 번 있었던 경우니까 쿠팡으로 제가 순수익으로 500 얼마를 벌었던 것 같아요. 한 달간. 딱 그 달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때부터 쿠팡이 막 광고 막 빵빵 때리고 가격이 완전 반의 반토막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뒀죠. 몇 개월 하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제가 쿠팡 전국에서 배송 순위로 손가락 안에 들었을걸요? 1등이 또 있었어요. 저와 같이 했던 동료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아마 탑이었을 것 같고 제가 한 2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또 열심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생각하면 추억이 좀 새록새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직군들을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여유 시간에, 남는 시간에 조금 찾아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레미콘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추위랑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일할 때, 이때가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즉슨 일단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길이 또 미끄러울 확률이 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조심스러워지고 운전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 올 때 마찬가지로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운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지장이 좀 있고요. 일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소나기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장 어려운 건 바로 끼어들기입니다. 다른 차량과 좀 틀리게 레미콘 차량은 속도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적재하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빨리 달리고 싶어도 차가 안 나가거든요. 무거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쪽이나 옆면이나 아니면은 오른쪽 끝에 이런 게 공간이 살짝 남은 공간 쪽으로 우리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기사님들이 추월을 좀 바깥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레미콘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이 말이에요, 우회전할 때입니다. 우회전할 때 또는 유턴할 때 80% 이상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 앞에 큰 차량이 있거나 레미콘 차량 또는 큰 차량이 있다 그러면 신호가 오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킨다든지 우회전 또는 좌회전 깜빡이 키면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코너 틀 때 같이 끼면은 정말 진짜 큰일 나거든요. 대형 사고 터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 앞에 레미콘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대형 차량이 있으면 끼어들기는 되도록이면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저 이렇게 모니터도 달고 측면도 다 보이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도 이게 움직이는 차량에서 움직이는 거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 딱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네? 돌아야지 탁. 근데 그 순간 속도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났을 때 그때 그렇게 한번 사고 났거든요. 유턴 과정에서 유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살짝 공간을 침범해서 넓게 돌려고 했는데 그 사이를 치고 돌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레미콘 앞바퀴 차량이 차 본네트를 덜컹하고 깔았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도 운전자분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서로 양방간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상 깜빡이를 켜는 행동이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려나 하고 좀 유의 있게 쳐다보고 좀 거리를 살짝 더 주는 게 노하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어려웠던 거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크게 뭐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 하지만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초급자나 아니면은 경력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균등하게 차별 없이, 오늘 제가 해야 될 목표 회전수가 5회전이다 그러면 순번대로 딱딱딱딱 꽂아서 알맞게 배차를 하거든요. 오늘 못한 건 내일 하면 내일 또 맞춰주고 하니까 월 평균적으로 누구는 뭐 몇백 개, 누구는 뭐 수십 개,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경력자분들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하지만 이제 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있죠. 수익 구조가 1회전당 얼마 딱 정해져 있거든요. 64,500원.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는 게 5에서 6회전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뭐 거리 비례합니다. 어느 날은 뭐 3개 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뭐 7개 하는 날도 있고, 8개 하는 날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날의 물량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5에서 6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빨간 날은 전부 다 휴무, 토요일 날도 무조건 휴무, 일요일 날도 무조건 휴무, 조출, 새벽 출근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되기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문화가.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장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집이 또 직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출근하는데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퇴근도 10분 정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직장을 얻으면 있어가지고
좀 가까운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가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행복감을 좀 더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고물가 시대에는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부품 비용도 올라가, 기름값도 비싸, 할부에 대한 캐피탈 금리도 상승했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부 다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저희가 이제 회전 수당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라간 물가 가치를 비례했을 때 보면은 크게 체감적으로 많이 좀 올랐구나 라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받아야지 저축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 달에서 6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 600만 원이 다 전부 다 제 거냐? 아니라 이거죠. 캐피탈사에 200만 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정비 비용, 보험료 뭐 이런 것들 다 빠지면 실제적으로 빠지는 리스크 비용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3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떨어지는데, 그 비용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노후 차량이 되면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저축도 해야 되니까. 이런 제반상을 요모조모 따져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직군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걸 계획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현금차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조금 리스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딱 좋아요. 캐피탈로 모든 걸 전부 다 끊어서 운영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렵다 이거죠. 저처럼 뭐 투자 활동을 하면서 저녁에 뭐 야간 활동이라든지 이런 뭐 2차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젊은 층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럼 이거를 낮에는 레미콘 하시고 저녁에는 부업 활동 하셔가지고 레미콘 할부 캐피탈 비용은 부업 활동으로 벌어진 수익을 모두 다 충당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리 요거를 그냥 캐피탈로 전부 다 끊어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못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이랑 틀리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가능했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부품비, 뭐 경정비비, 모든 게 다, 인건비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 벌어들인 수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